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뉴스 네트워크 21 CNN 21 방송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핫한 이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주목하고 계시죠? 정치권의 핫한 이슈,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들 나온 표현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바로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이 결론에, 징계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사단법인 더좋은정책연구원 우리 김범태 이사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더 무거워 보입니다. 이 사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라는 속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추장관 또 사의 표명도 속보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건 네. 정해진 결론인데. 정해진 결론입니까? 그 결론의 정해진 결과가 결론. 과하냐 중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의 그 변호사를 비롯한 그쪽 입장도 정해진 수순대로 갈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또 가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재가라든가 이런 것이 논란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사의 표명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는 7시간을 독대를 하고 나서 70분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길었어요? 좀 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치하를 했습니다. 장관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판단을 하겠다, 유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내년쯤에 가서 개각이 있을 때 그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초유의 사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당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6가지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부분이 중요하죠. 어떻든 거기에서 4가지를 적시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라는 얘기고, 법무부의 입장은 정상적인 절차 그런 데를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검찰 개혁의 이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 현 상황만 가지고는 역사가 이제 돌이켜 보겠죠.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다, 과하다 이런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약하다. 질문을 좀 피해 가시는데요. 약하다고 보시냐? 개인적으로 약하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약하다? 개인적으로 약하다. 정직 2개월 결론을 두고 이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향후 대부분의 어떤 판결을 이렇게 의미한 것을 두고 뭔가 나름대로 꼼수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이미 이게 법리적인 것보다는 정치적 해석이 굉장히 지금 실려 있습니다. 무게가. 뭔 얘기냐면, 사실상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징계 대상자가 이렇게 과도하게 법과 원칙 따지고 징계위원회에다가 헌법 가치 따지고 이런 경우가, 이것도 초유의 사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핵심이 다가오네요. 징계 대상자가 계속해서 맞짱을 뜨는 이 부분은 법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법꾸라지입니까? 예, 법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다른 행정 조직이나 다른
공조직에 있어서 징계 대상자가 헌법같이 운운하고 징계에 이러저런 이것도 초유의 사태다.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 확 우리 다가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확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검찰총장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 대상자가 좀 무리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예, 과거의 검찰총장들의 경우에 예. 사실상 뭐 징계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 칼에 가죠. 네. 그냥 뭐 소위 말하면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뭐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야권에서 또 일부에서 지금 현 상황을 독재 운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독재 치하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독재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오페이스하게 오페이스다. 예, 그리고 이런 지금 얘기다. 정확하게 독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재가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 정말로 기본적으로 인간의 독재냐 아니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신체의 자유가 얼마만큼 속박받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 자유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본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음 놓고 대통령도 욕하고 누구도 욕하고 비판하고 난리 하지 않습니까? 독재는 아니죠. 야, 그러나 아니 관점이 그렇죠. 관점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는 그들을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독재가 그냥 독선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독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역시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독선을 조금 독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이제 좀 약하다고 보셨는데 만약에 김범태 박사님이 그 징계위원이었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이게 가장 오늘 핵심적인 제가 아까 이번 징계위원회 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부분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저희들이 지금 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지금 뭐 방송을 여러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 될 것 같은데요.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2개월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내년 1월달에 이제 공수처장이 실질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 법은 통과됐어도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인사가 있게 됩니다. 검찰 인사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4월달에 그렇죠. 그것과 그래서 그 논란거리를 잠재울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정직 기간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법리적 판단은 뭐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했을 때 그 행정법원에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이런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정무적 판단보다는 법리적 판단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 쉽게 결론 나기도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어떻든 내가 징계위원이었다. 그 말씀이죠.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정직 처분을 내렸어야 맞다. 3개월 이상. 첫 번째 질문과 동의하시군요. 좀 약하게 지금 했다. 더 세게 지금 김범태 박사님은 이렇게 치셨겠네요. 윤석열.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의 표명까지 청와대에 가서 지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제 몫으로 했다라고 하는 추 장관의 어떤 하나의 제스처로 볼 수 있는데요. 정직 2개월 정도는 이제 메시지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비평가들이, 논평가들이 이 정도에서는 윤 총장도 멈춰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어떤 메시지로 보는데 김범태 박사님께서는 이제 윤 총장이 아까 법기술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셨는데 다른 공직자 같으면 이렇게 하지는 못할 텐데 법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단계로 밟아가는 건데 윤 총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국민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국민적 관점. 예,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싸워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할 걸로 봅니다. 계속 그 프레임을 예, 갖고 그렇죠. 가겠죠. 예. 그러나 지금 다수 침묵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깊숙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법조 3륜 얘기를 했습니다. 법조 3륜. 예. 판사, 검사, 변호사. 예. 이 세 부류의 집단들은 예. 어찌 보면 뭐 똑같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한 통속입니다. 한통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판사들도. 예,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판사들도 옷을 벗으면 무엇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변호사입니다. 네.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 시의 법조 3류는 사실상 한 통속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입법부에서. 예. 실질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법기술자들이 누굽니까? 변호사 출신들 아닙니까? 예, 법사위원회. 예. 결국은 그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있는 변호사 출신들도 국회 끝나면 무엇을 합니까? 바로 다시 변호사죠. 변호사죠. 떨어지면 변호사.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 국민들이 판사, 변호사, 검사가 이렇게 왜 이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까? 그리고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총장을 비호할까? 엄호하고 있죠.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자, 어떻게. 자, 예, 예. 윤 총장. 과거에 예. 윤 총장이 막 취임했을 때 인사가 특수부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특수부를 제외한 공안부라든가 형사부라든가 이런 분야의 검사들이 굉장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네. 그러나 표현을 못했었죠. 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네. 대통령이 신임을 받았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 이번 이 사건을 거치면서 모든 검찰이 똘똘 뭉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꼭 잘나서 가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수처가 출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사비 검찰의 예.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축소되죠. 예. 경찰 쪽으로 이관되고 이런 예.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마지막 몸부림으로 저는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검찰의 권력 밑에 가서 조사를 받아보거나 이런 것을 당해보지 않은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봐서는 이제는 윤 총장이 많은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기를 채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건을 이렇게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극도로 피로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아주 쓰나미처럼 몰고 오고 있는데 이것에 지금 뺏기고 뉴스가 초점이 이거에 돼버리는데 이제는 좀 스스로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을 해주셨고요. 총체적으로 한번 이번 여기까지 참 마무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증폭이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가 될 것도 같은데요. 예.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아까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진대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넌지시 약하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네. 이런 얘기 뉘앙스를 주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지금 윤추 사건을 뭐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동안의 권한을 가진 집단들이 얼마만큼 그 권한을 남용을 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소송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그 가처분 신청 이런 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야말로 사실상 이 정직 2개월을 준 것은 결단의 시간 어느 정도 요구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소송을 간다고 했을 때 적어도 윤 총장의 임기가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네. 그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또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얼른 내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매우 어렵게 지금 국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윤 총장 입장에서도 검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예. 뭔 얘기냐고 하면 아무리 검사들이 공직자 신분이지만 함부로 징계를 할 때는 법과 원칙, 적어도 이런 공정한 절차를 잘 거쳐야 된다. 그것은 꼭 비단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법 기술자들 많이 이런 징계 과정에서 이런저런 태클을 걸고 있는 그렇죠. 이런 것을 보였었는데 그것은 사실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조직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조직에 있어서 해당하는 어느 국민들이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검찰들이 굉장히 얻은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되면 실질적으로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1호 뭐 대상자가 뭐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다라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집단들은 사실 어찌 보면 공수처가 그리 싹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 돼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얻었고 검찰도 얻었고 법무부도 이번에 공부를 굉장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도 윤추 사태가 이제 마무리되고 정말로 지금 최고로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국면을 3단계로 끝낼 것인지 더 어찌해야 될 것인지 이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떻든 추미애 장관도 사실상 사퇴를 했고 뭐 사표 수리가 언제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해봅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론으로 난 거 우리 사람법인 도정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사 이슈 코너를 뭐 다른 주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 초미의 헌정사상 뭐 이렇게 관심거리라 이렇게 해서 제발 저희들이 이 뉴스 아니고 다른 어떤 더 좋은 이슈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윤석열 총장의 잠시 멈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전해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주목해 주시면서 우리 정치평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코로나 유의하십시오. 손 잘 씻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기사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